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7일 목요일 아침 김주원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대전에 전국의 기업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바로 대전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요. 사회적 가치 추구를 기업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삼은 기업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이 사회적 경제, 미래를 열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 어렵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의 현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샌드아트와 오카리나 만들기, 목공 체험, 캐리커처 이렇게 40여 가지의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주말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전국에서 3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이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교육, 문화, 예술과 관련된 상품들, 또 먹을거리와 함께 환경, 에너지를 생각한 상품들도 전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뭘 만드는지 궁금했다는 분들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제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햇볕도 쨍쨍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실내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은 짙은 해무가 유입되고 충남 내륙은 지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해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량 간의 간격을 넉넉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아산 31도, 세종과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29도, 태안 29도, 보령 28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사회적 기업 박람회가 대전에서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이 흥미로운 박람회나 행사가 열리면 꼭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학창 시절에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은 자주자주 생각이 나는데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정말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친구와 관련된 명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현명한 친구는 보물처럼 다루어라. 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또는 우정은 꽃잎 하나하나마다 향기를 풍기는 장미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예. 와, 이런 명언을 듣고 있으니까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 하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그래요. 가족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지 그 친구들과의 이 사진 사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보고 싶다 친구야. 우정이 담긴 사진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친구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도 친구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이대별로 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때는 좀 소녀기 때문에 이렇게 수줍게 얼굴을 좀 가리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고요.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허리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사진도 찍었던 것 같고 대학교 때는 한창 이제 열정이 넘쳐서 네.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고 찍는 그 점프 사진 있잖아요. 예. 그런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왠지 저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네. 찾아봐야겠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명소도 친구들과 함께 가면 좋은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충남 공주에 다녀왔는데요. 원도심을 흐르는 재민천을 따라서 옛 추억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도 하고 또 여름밤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야시장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충남 공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는 백제 천년고도 충남 공주시.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여름날 금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빗물을 머금고 더욱 푸르렀는데요. 여러분, 제 옆으로 시원하게 흐르는 금강 보이시나요? 이곳이 공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금강 둔치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곳 공주의 여름은 낮과 밤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주의 낮과 밤을 즐기러 날 따라와요. 먼저 공주의 낮을 즐기기 위해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등록문화재 제433호로 지정된 공주 역사영상관인데요. 와, 이 빨간 벽돌 건물이요. 뭔가 겉보기에 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건물인지 궁금한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아까 오래됐다고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래도 몇십 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금융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한때는 공주시청으로도 쓰여지고 읍사무소로도 쓰여지고 지금은 공주 역사 영상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관 내부에선 공주시의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특히 공주의 역사가 살아있는 흑백 사진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충청도 가명의 정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번화가였던 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공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 큰 도로로 다시 이제 번화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옛 공주의 모습이 담긴 추억의 사진들. 특히 1933년에 준공한 금강철교는 당시 공주의 최고 명소였다는데요. 철교가 완성되기 전에는 배를 연결해서 금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1930년대 학교와 또 학생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그 당시 그 공주 학생들의 뭐 소풍한 그런 모습들도 그치요. 보여요. 그래서 공주의 학생들은 여기 보시면 산성공원, 지금의 공산성의 유적지로 소풍을 간 거지요. 그래서 추억을 남긴 사진들이 이렇게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유학을 와서 공부했던 그 자취하고 하숙했던 그 골목길이 이 지금 공주의 재민천을 따라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구석구석 한번 가서 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공주 원도심을 따라 흐르는 재민천. 강옆을 따라 이어지는 길엔 공주시 근대 문화의 흔적을 찾아갈 수 있는 하숙 테마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유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길로 벽마다 공주의 옛 모습과 추억이 담긴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천을 따라 걸으면서 또 재민천의 옛 모습 사진들까지 보니까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하면서 걷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백제시대 때의 이 재민천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았던 그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이 사는 냄새, 그죠? 그 추억들을 지금 이 재민천 벽화에 담고 있어요. 추억이 흐르는 벽화거리, 저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봤는데요. 반갑다, 친구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처럼 공주의 옛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운치와 낭만을 더해주는 여름비를 맞으면서 공주 근대 역사문화 여행을 계속해봤습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142호인 중동성당. 1900년대 초반에 그 천주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그 건축의 기술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뾰족뾰족한 것이 고딕 형식의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성당의 건물이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을 건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덕에 자리한 성당은 전망도 좋았는데요. 저쪽까지 다 보이네요, 한눈에. 그렇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옛 그 충청도에 가명이 있었던 부설고등학교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진에서 봤던. 네네 그 중심으로 가장 번화가예요. 역사 영상관에서 봤던 1960년대 번화가 사진을 떠올리면서 공주 시내를 바라보니까 더욱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학교를 통해서 왔던 공부를 했던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추억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공주의 역사 문화와 추억을 따라가는 여행.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등록문화재 제472호로 지정된 공주 제1교회인데요. 1931년에 공주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감리교회로 박물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네요. 선생님,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원래 성당에서는 많이 봤는데 교회에서도 있는 거였어요? 1979년에 이남규 선생님이 유학을 다녀오셔서 스테인글라스 초기, 우리나라의 초기의 스테인글라스 작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진 스테인글라스 작품입니다. 공주의 근대문화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 지나고 화려한 불빛과 함께 공주의 특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먹거리 장터들이 가득해요. 와. 안녕하세요. 굉장히 뭔가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어떤 요리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튜브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튜브 스테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화구이로 지글지글 야시장 청룡상인이 눈앞에서 구워지는 스테이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아서 빨리 먹고 싶었는데요. 공주 특산물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알밤 스테이크인데 알밤이 여기 특산물 아니에요? 그래서 가루를 사용해서 숙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준 다음에 그걸 이제 큐브 스테이크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큐브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럽죠? 근데 야시장까지 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먹긴 아쉽고 하나 더 골라서 같이 먹고 갈까요? 별미가 정말 많은 공주 야시장. 뭘 파는 곳이에요? 소고기 속중볶음이랑 새우박스 그리고 허니버터 포테이토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쑥주볶음 괜찮겠다. 이걸로 하나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소고기와 숙주나물의 조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강렬한 불로 조리하는 모습에 기대가 높아집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이 소고기 쑥주볶음 자랑 좀 해주세요. 10초 홍보. 예, 소금기 하나 없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 고소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맛이에요? 둘이 죽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드디어 맛보게 된 공주 야시장 별미. 이 스테이크부터 먹어봐야지. 알밤 가루를 사용해서 그런지 왠지 더 고소한 맛이 났는데요. 직화로 볶은 숙주의 아삭한 맛과 소고기의 풍미가 어우러진 요리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부담이 없어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먹어본 푸드트럭 음식들 중에 정말 탑3 안에 드는 그런 야외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저쪽에서 아까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공연 보러 갈까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공주 야시장에선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공주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문화예술 행사로 지역의 가수와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공주의 밤. 주위 분들이 여기 오면은 먹거리도 많고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많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보니까 날도 선선해서 나오게 됐어요. 충청도 교육에도 공주 먹는 것도 좋고 사람들 인심도 좋고 교통도 안 막히고 최고의 도시는 공주 야시장입니다. 공주 역사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있는 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공주 원도심을 따라 떠난 근대 역사 문화여행. 재민천을 따라 흑백 사진 속 추억 여행도 떠나보고 야시장에서 별미와 공연도 함께 즐긴 공주의 낮과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이 백제 천년고도 공주하면은 뭐 공산성이나 동학사, 갑사, 아니면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고분군 이렇게 유명한 곳을 먼저 떠올리곤 했었는데 네. 오늘 이은주 리포터 덕분에 공주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예. 바로 오늘 제가 다녀온 이 충남 공주 원도심에선 문화재를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바로 공주 문화재 야행인데요. 다음 달 30일과 31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재민천을 따라서 열린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네, 네. 정말로 공주는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방금 소개해주신 문화재 야행 기간에는 야시장도 함께 둘러보고 오면 너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 공주 산성시장의 밤마실 야시장이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열린다고 합니다. 또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은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별미도 드셔보시고 또 공연도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근대 역사 문화와 함께 옛척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런 명소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네. 친구들과 함께 두루두루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는 그 야시장에서 별미도 맛보고 또 야외 공연도 보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엔 퀴즈 오늘도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주 제가 날 따라와요에서 충남 공주에 다녀왔잖아요. 공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공주에 남아있는 백제시대 산성으로 지난 2015년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한 이곳은 어딜까요? 1번 공산성, 2번 남한산성, 3번 해미산성. 네. 자, 첫 번째 문제 앞서 함께 하셨다면은 바로 맞힐 수 있는데 네.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주인이 없는 텅 빈 산, 무주 땡땡이라고요. 그렇죠. 예. 요 땡땡이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바로 알겠네요. 그렇죠. 주인이 없는 텅 빈 산을 우리가 무주 땡땡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힌트 잘 들으셨죠? 힌트 들으셨다면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충남 공주시의 이곳이 어디일까요? 화면에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공산성입니다.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은 해발 고도 110m의 능선에 위치한 자연의 요지입니다. 백제가 수도를 부여로 옮길 때까지 대표적인 백제의 도성이었고요. 조선시대까지도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이용돼 왔습니다. 네. 이 공산성에는 금강을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는 성벽 길이 또 있습니다. 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직접 가보시면 참 좋을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난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도 확대 적용된 제도가 있죠. 저녁이 있는 삶을 찾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근무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주 68시간 근무제, 2번 주 40시간 근무제, 3번 주 52시간 근무제. 네. 뭐 근로자들이야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좀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 혹시 이런 제도를 딱 듣고 나서 오이?
이런 제도도 있었어 이렇게 또 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잉? 예. 오잉 이런 제도가 생겼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오잉 이런 제도가 생겼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무 시간을 과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인데요. 도입 후 시행이 1년간 유예됐던 특례 제외 업종 역시 이달 1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특례 제외 업종으로는 금융, 연구개발, 방송업 등이 있는데요. 근무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신비롭고 재밌는 동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북극곰은 피부도 털처럼 하얀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네. 북극곰의 피부. 예. 우리가 일단 뭐 흰색 곰인데. 직접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런 경험도 없고 예. 근데 그 북극곰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 북극곰이 굉장히 그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피부가 검은색일 때 열을 잘 흡수할까요? 아니면 피부가 흰색일 때 열을 잘 흡수해서 이게 좀 따뜻하게 만들까요? 그 점을 좀 그러게요. 떠올려 보시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지만 제 두피가 그렇다고 곱진 않거든요. 그래서 흰 북극곰의 피부가 꼭 흰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북극곰의 털 가죽 밑 피부는 열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입니다. 또한 피부 아래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열을 저장하고요. 북극곰의 빽빽한 털 가죽은 단열재 기능을 해주고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북극곰의 털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한 빛깔이라고 합니다. 와. 예, 햇빛에 반사가 돼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네요. 네, 신기한데요? 예,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네 번째 문제는 7월 1일자로 이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했죠.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옷차림의 변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켓을 벗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의 간편한 여름 근무 복장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심플 비즈, 2번 쿨 비즈, 3번 원 비즈. 시원한 차림. 시원한 차림. 네. 우리가 또 그 어떤 사소한 거에 좀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좀 이렇게 네. 대범한 사람들, 좀 이렇게 성격이 그 사람 참 이거 해 이렇게 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성격이 참 이거 하다고 예,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시원하고 이 털털한 김경섭 아나운서 같은 그런 성격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서. 네, 예. 자,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심플 비즈, 쿨 비즈, 원 비즈.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쿨 비즈입니다. 쿨 비즈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란 뜻이죠. 환경부는 지난 2009년 간편한 옷차림으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른바 쿨맵시 캠페인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네, 더운 여름에 넥타이도 하고 긴 바지 입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왠지 더 덥고 좀 지치잖아요. 시원한 옷차림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요즘 임플란트가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국내 틀니 인구를 약 6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문제는 관리법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틀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세정법이죠. 틀니는 다음 중 어떤 것으로 닦아야 손상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번 주방 세제, 2번 비누, 3번 치약. 네. 틀니를 닦을 때 네. 예, 사용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보기 중에 이거를 그 틀니 닦는데 쓴단 말이야 이렇게 떠오르는 한 가지 보기가 바로 눈에 보일 네, 겁니다. 예. 의외
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틀니를 닦란 말이야. 예, 이걸 사람에 써도 될까?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의외의 답변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주방 세제입니다. 틀니는 치아보다 약한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마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틀니를 세척할 때는 연마제가 없는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퀴즈 선물을 받아가실 주인공들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0462번, 6878번, 351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이 섬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네.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지역 충남이 전남, 경남에 이어서 섬이 많은 3번째 지역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는요, 충남에서 2번째로 크다는 원산도와 영목항을 연결하는 해상 교량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 해양수산을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는 탐방단이 미리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아름다운 충남의 섬을 보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섬이 아름다운 그곳 충청남도. 서해에 자리한 크고 작은 섬엔 충남 해양수산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섬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 너무 좋아요. 이 맑은 공기, 조용한데 행복의 결정체. 멋있어요.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네요. 2박 3일 동안 펼쳐진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서울과 경기도의 파워블로거와 블로그 기자단, 오지탐험가와 화가가 함께한 충남의 아름다운 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자리한 충남도청. 이른 아침부터 도청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에 참여할 탐방단입니다. 충남 섬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고 모인 탐방단. 사사사 한사영 카페 회원입니다. 섬의 특이한 점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둘러보면서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먼저 탐방단 발대식부터 해양수산 문화, 역사를 더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볼 텐데. 충청남도는 해양수산 역사 문화의 보고입니다. 또 아름다운 섬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거기다 이 섬들과 해안가를 통해서 해양 레저 관광이라든가 해양 레저 스포츠도 충분히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이 충청남도 서해안인데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이것이 널리 알려져서 충남의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의 어떤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탐방단을 태운 버스가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본격적인 섬 탐방을 앞두고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서해안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면도가 자랑하는 별미 개국지. 우와, 이거 안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항상 찍어요. 찍어서 눈으로 맛을 보고 입으로 먹고 맛있게 드세요. 금어기를 앞둔 마지막 꽃게라 더욱 맛있어 보이네요. 안면도의 별미를 즐기는 탐방단 중에서 1일 리포터도 뽑았다는데요. 블로거분들이신가 봐요. 네, 대학생 블로거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데 제가 좀 미션을 좀 드릴게요. 네네. 탐방 기간 동안에 좋은 모습들 같이 좀 담아주세요. 좋은 모습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방을 위해 섬으로 들어갈 시간.
탐방단이 탄 버스가 영목항에서 원산도까지 이어진 해상 교량을 따라 힘차게 달립니다. 올 하반기 임시 개통될 해상 교량은 충남에서 가장 긴 연륙교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원산도. 해맞이와 해넘이를 모두 볼 수 있는 원산도는 충남 보령의 섬으로 안면도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해안 영목항에서 보령 원산도까지 해상 교량으로 연육이 되고요. 그리고 원산도에서 대철항까지 해저 터널이 이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이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거와 발맞춰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고 여기서 많은 체험들을 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산도에 도착한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탐방단. 삘기가 가득한 들판에서 원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쁜 모습인데요. 신민정 1일 리포터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블로그에 올리실 거 찍고 계시나 봐요. 네, 블로그에 이쁜 사진 올리고 싶어요. 오늘 사진은 어떻게 예쁘게 잘 찍히나요? 네, 여기 삘기가 조금 철은 지났지만 바람에 살랑살랑거리는 게 이뻐요. 사진도 이쁠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여기 삘기가 하얗게 눈처럼 쌓여 있으니까 많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네. 섬 특유의 여유와 낭만이 흐르는 충남 보령 원산도. 이번 해양 탐방에 참여한 서울과 경기도 블로그 기자단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과 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린다는데요.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충남의 섬 원산도의 아름다운 매력에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기분도 좋고 같이 온 사람들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날이에요. 저 바닷가하고 거기에 있는 저 사람들 너무 잘 어울려져서 참 보기 좋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네요. 대학생이자 블로거인 신민정 1일 리포터도 블로그에 올릴 원산도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이번 탐방에 함께한 이재호 화백은 작은 화폭에 원산도의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섬을 즐겨 그리는 분이시죠. 오랜 세월 동안 변할 것 같으면서도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섬이거든요. 그리고 섬은 우리가 이제 요새 같은 때는 그 바다색도 있고 모래도 있고 바위색도 있고 또 산에 대한 색, 그래서 색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름에 가장 활기찬 때에 삼라만상의 모든 기운은 섬에 다 있다고 봐지거든요. 보이는 대로 그려내는 실경산수의 뿌리를 둔 이재호 화백. 아름다운 원산도가 작은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오지 탐험가와 함께 체험을 해볼 차례. 오늘은 이제 서해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죠. 해루질. 그래서 해루질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그런 안전 수칙들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7시 55분 어디 있든 간에 이 소리가 들리면 여기 알람 소리 들리면 무조건 이 반짝인 곳을 보시고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주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어업 방식인 해루질. 횃불이나 등을 밝혀 작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방식으로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알람 울렸죠? 자,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알람 울렸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자, 저 포인트가 저기 있죠, 그죠? 항상 저렇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기. 해루질을 끝으로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탐방 첫날이 마무리됩니다. 탐방 둘째 날 원산도를 떠나 보령 오천항으로 이동한 탐방단은 먼저 사적 제501호인 보령 충청수영성을 찾았는데요. 조선 중종 때 수군절도사 이장생이 축성한 보령 충청수영성은 마치 자라처럼 생긴 지형을 이용해 충청수영의 외곽을 두른 장대한 성으로 높은 곳에서 바다와 섬의 동정을 살핀 해안 방어의 요충지입니다. 네, 이곳은 외구의 침입을 방어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쌓은 석성인데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잘 알아두셔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 수영성을 떠난 탐방단이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약 40분 정도 바닷길을 따라 찾아간 섬은 바로 삽시도.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살을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는 삽시도는 하루에 여객선이 3번 운행되는 섬으로 안면도와 원산도 다음으로 충남에서 3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번에도 탐방단은 아름다운 삽시도의 풍경을 담기 바쁜 모습인데요. 섬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해 보여요. 심신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글쎄, 좀 사진 좀. 글쎄, 사진은 이제 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삽시도의 보물을 찾아 나선 신민정 1일 리포터. 첫 번째로 찾은 보물은 바로 황금 곰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오직 3그루만 발견되었다는 황금색 소나무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해서 학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찾은 보물은 바로 면삽지. 하루에 2번 썰물 때 물이 빠지면 삽시도를 면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합니다. 네, 이곳 삽시도에 보물이 총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물망터와 둘째는 황금곰솔, 셋째는 바로 이곳 면삽지입니다. 이곳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바위와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번 탐방에 함께한 한인수 화백. 삽시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보는데요. 사실적 본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생동감과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한인수 화백의 손에서 삽시도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예술가들에게도 이번 탐방은 뜻깊은 시간이라는데요. 섬 하면 그저 남쪽 바다, 다도해 그런 생각만 했는데 충남 지역에 이렇게 장엄하고 아주 유장한 이런 섬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고 어쨌든 무척 참 시적이고 감회롭습니다. 네. 아름다운 충남의 섬에서 해양 역사 문화를 돌아보며 전통 해양 문화와 서해안 섬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바닷가의 그 빛도 너무 좋고 그 오가는 길에 특히 이 솔향기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하고 힐링? 힐링이 딱 되는 섬. 2박 3일이 이 삽시도에 들어와서 너무 삽시간이 지나가서 다음번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내고 와보고 싶은 그런 섬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충남의 섬으로 놀러오세요. 네, 이 충남의 섬 원산도와 삽시도의 멋진 풍경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섬들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이렇게 뿌듯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요. 영목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양 교량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에서 가장 긴 연륙교를 통해서 원산도 관광 다녀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시원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여수의 바다 소식입니다. 네. 지금 딱 여수에 가면 제철 맞은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어리와 갯장어라고 하는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강력 추천한다는 별미도 맛보고요. 시원한 바다도 구경해 볼까요?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름 여수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잇 아이템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먹었었죠, 자연스럽게. 그 정어리 철에는 정어리 쌈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제철에 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여수 바다가 쏟아낸 여름 보양식. 우와! 분들의 결의를 확 시켜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여수의 여름 속으로 출발! 여수의 여름을 굳굳이 지키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까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수 오면 요건 꼭 드시고 가셔야 될 텐데 그 현장 속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수 배들의 핫플레이스 국동항. 요즘 이곳을 더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그 정체는 바로 정어리.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요? 사실 여수 사람들이 말하는 정어리는 대멸, 큰 멸치를 뜻합니다. 정어리에 이어 도착한 또 다른 이템. 멀리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바로
하모. 우와, 안녕하세요. 예. 들어보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 제 상품. 귀한 몸답게 갯장어는 이렇게 배 위에서 위판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요 정도면 가격이 괜찮겠는데요? 생멸치는 점점 그 어획량이 늘어갈 것 같고 그 갯장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저희들이 예상하는 걸로는 아마 전년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여수 수협에서 입판하고 있는 정어리하고 그 갯장어는 전부 자연산이고 또 여름철 보양식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정어리 쌈밥.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수의 여름 만여행 시작해볼까요? 사장님, 정어리 조림 맛있게 부탁드려요. 꼬지를 깔고요. 부드러운 고사리를 삶아서. 제철 맞은 싱싱한 정어리 등판. 우거지와 고사리를 입을 삼고 거기에 매콤한 양념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비린 맛이 굉장히 강한 생선이더라고요. 고등어보다 훨씬 비린 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첫째 정어리는 너무 연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싱싱해야 돼요. 깨지기 쉬운 정어리의 비주얼은 살리고 양념장이 쏙 배게 하는 것이 관건. 이 양념장이 정어리 조림의 두 번째 맛 포인트입니다. 가짓수는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합을 어느 정도 하냐는 게 문제죠. 마른 고추 한 열 몇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율로 해가지고 요즘 정어리철에는 3, 4일 한 번씩 만들어야 돼요. 푸짐한 한 상의 정어리로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정어리 쌈밥 완성! 이건요,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통째로 올려놓고, 자, 그리고 뭐 여수에서만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고사리를 꼭 첨가를 시켜라. 그리고 갈치 속젓을 놓고, 긴장되는 순간. 고사리가 있어서 좋네. 뼈가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기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연하고 그냥 뭐 한 번만 뭐 씹으면은 바로 고기 살과 함께 으스러지는 정도? 제가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맛있네요. 초여름 특히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정어리 쌈밥집. 냉동이 아닌 생물 정어리를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딱 지금이기 때문이죠. 여름 보양식 최고예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최고죠. 우리 나이에 80이 최고잖아요. 자, 여수의 여름을 열어줄 두 번째 음식 바로 하모 짱어. 여수의 여름의 최고봉. 예. 바로 하모. 막 기운이 철철철철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봐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확인! 이 머리 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힘을 못 씁니다. 이 잡아보세요. 사나이 대장부가. 물어. 왜? 그래 힘을 느껴야죠. 야, 앞으로 보세요. 꽉 잡으세요. 예. 자, 먹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갯장어 손질에 들어가 볼까요? 뼈가 이제 아주 잔뼈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0.2mm 정도로 해서 잘게 한 7, 8마리 정도 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점 정도 딱 나올 수 있게끔. 갯장어의 맛과 식감을 좌우한다는 손질법. 이게 바로 고수의 실력이죠. 먹었을 때게 그 이물감이 없고 뼈는 다 쓰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기 아주 좋죠. 너무 큰 것보다는
한 중상층, 그러니까 한 키로수로 보면은 한 600g에서 700g 정도 되는 것,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엔 게장어 육수 타임. 먼저 살을 바르고 남은 게장어 대가리와 뼈를 푹 끓여줍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계속 위에 거 건져내면서 찬물 부어가지고 계속 건져내다가 그다음에 이 건더기 빼낸 다음에 다시마 넣어요. 다 끓인 상태에서 된장을 살짝 붑니다. 그래야 또 비린 맛을 또 잡아주고 더 담백한 맛을 내거든요. 제가 뭐 손으로는 못 잡았지만 뭐 입으로는 바로 잡아버리기 위해서 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회. 회. 센 거부터. 회를 초장에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맛을 평가해야 되니까 그냥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에피타이저가 끝나면은 샵샵. 자, 부추를 데칩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먼저 건져내요. 데쳐가지고 왜냐면 먼저, 네. 너무 뜨거우니까. 깻잎. 일단 채소를 살짝 데친 후 게장어 한 점을 넣어주고 3, 2, 1.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되시죠? 이렇게 영양식 두 번째 바로 함어. 정말 부드럽네요. 정말 부드럽고. 네, 가시 씹혀요. 안 씹혀요. 살살 녹지요. 정말 저 걱정했거든요. 예. 가시가 있으면, 이야, 물에 빠뜨려서 먹으면 가시가 좀 도드라지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을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부드럽네요. 짜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오, 게장어 샤브샤브 좋아요. 먹을 땐 손이 엄청 부지런해야 한대요. 이렇게 해서 육즙과 함께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간다. 한쌈 제대로 하려면 입도 좀 커야겠죠? 정말 올 여름에 가장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모, 절대 여러분의 저장. 아시겠죠? 이 육수에 게장어 샤브샤브 별책 부록 매생이 칼국수도 놓치지 마세요. 매생이 칼국수. 이 계절 여수의 여름바다에서 건져 올린 맛의 열전이 시작된다. 여수의 맛, 추억의 맛, 정어리 쌈밥에서 힘의 원천 게장어 요리까지 올여름 여수에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네, 이 가족 여러분도 화면 보는 내내 이 군침 좀 삼키셨죠? 특히 저는 그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정어리로 만든 정어리 조림 먹어보고 싶은데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보양식의 대명사 게장어는 또 어떻고요. 잘게 칼집을 내서 잔가시까지 없애고 식감도 올린 이 제 게장어 샤브샤브를 한 입만 먹어도요. 뭔가 힘이 펄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 갈 일 있으면 보양식도 꼭 챙겨 먹어야겠어요. 그래요. 여수의 앞바다를 내 품에 다 안은 듯한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 햇볕도 쨍쨍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남 내륙에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솟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남 서해안은 해무가 계속해 유입되면서 낮 12시까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공주 31도, 대전과 세종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 29도, 태안 29도, 부여 31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친구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9756번님, 친구들과 찍은 사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일 오래된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그립다 친구들아, 늘 건강하길 바란다. 사랑해 친구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와,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옛 사진 꺼내보시면서. 정말 빛바랜 옛날 사진이네요. 네. 예. 8691번님, 중학교 때 야자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난로에 군고구마 같이 구워 먹던 친구들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나도 그냥 반가운 친구들. 민섭, 동수, 병근아 또 만나자. 동수야, 장가가자까지 덧붙이셨어요. 그때는 난방 시설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교실 가운데 난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고구마를 구워 드셨구나. 그때 기억이 또 납니다. 7607번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1년에 한 번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자주 만나는 것처럼 참 편안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꾸준히 만나다 보면 네. 또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1년 만에 예. 한 번 봐도 얼마나 좋다고요. 그럼요. 예. 8057번님, 동창들과 올해 황매산 철쭉 축제 다녀왔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보고 싶다 친구야. 예, 옷까지 맞춰 입고. 그러니까요. 예. 걸그룹 보기 못지 좋습니다.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9801번님, 대전으로 이사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일 그리운 건 친구들인데 고향에 갈 때마다 늘 맞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와,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고향 갈 때마다. 고향 갈만 더 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친구들이 맛이 더 기다리고 납니다. 있으니까. 예. 5674번님, 친구들과 학교 행사가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과는 평생 함께 웃고 울 것 같습니다. 옆에 있어서 고맙다 친구들아. 보고 싶다 친구들아. 네. 포즈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3938번님, 40여 년 만에 모여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올봄 제주 여행 다녀왔습니다. 와. 어려서 코올리던 친구들도 오고 모두 함께 옛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쾌한 여행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아 또 보자. 초등학교 와. 친구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하고요. 4872번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내로 3남매 엄마로만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촛대바위 일출도 보고요. 수다도 떨고 아이들 자랑도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예, 엄마로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니시면서 네.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박람회가 내일부터 7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열리고요. 대전 방문회 기념전 대전을 걷다 대전을 읽다가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전 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공연 라이브 미술관은 13일 저녁 7시 반 대전 시립미술관 분수대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9 실버 문화 페스티벌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충남 지역 예선이 오늘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태안 팜 카밀레 수국 축제는 29일까지 태안군 남면 네이처 월드에서 펼쳐지고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요. 문화예술거리로 바뀐 천안역 주변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 공유 공간과 공방, 갤러리까지 문화와 예술을 담은 천안 문화대흥동 거리 소식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부터 이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치가 심하거나 치아 뿔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연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볼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내일 아침 자세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